이제, 줌으로 보니까,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고, 어, 송미경 강사, 오랜만이네. 예, 아유, 우리 정기용 대표님 또 오셨네. 네, 흔히 안녕하세요. 봤던 이승주님, 홍기훈 님도 오셨고, 음, 반갑습니다. 지금, 위지방에는 비가 오고, 지금 대구는 무덥고, 지금. 자, 제주도도 보니까 계속 열대야가 진행되는 것 같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의 진행은 우리 최민철 이사님한테, 들으시면 되고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이 대림교육연구소 소장 신원주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통찰 에세이 시리즈 36.5 저자이고, 또 거의 30년 가까이 자존감의 세계를 파헤쳐 왔다. 지금 또 계속 파헤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강 제목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의 첫 기둥, 의식하기. 부제는 사실을 보고 나를 선택하는 힘. 자, 제목만 보면은, 야, 이거 뭐 심리학 논문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뒤따 어렵겠다 생각하실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현실적인 어떤 사례를 곁들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음. 자, 혹시 뭐 이런 경험이 아마 다들 있을 것 같은데, 단톡방에 질문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읽음 표시가 27. 그런데 답변은 제로. 자, 이런,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럴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야, 이건 나만 무시당한 거, 무시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뭘까요? 사실은. 어, 자, 지금 시간이 7시 40분이다. 그죠? 단톡방에 올리는 거는 7시 10분이에요. 그러면은 30분간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팩트. 그러면 아까 무시당했다는 거는 내가 하는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순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자존감이 살짝 낮아질 때가 있고 감정의 안정성이 살짝 무너질 때가 있고 또 항상 회복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9시까지지만은 9시 한 10분 정도까지 하고 저 질문 받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9시까지 될 거예요. 예, 9시 안에 마치도록 합니다. 그동안의 사실과 자기 해석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또 표현하는 연습도 할 거고, 그리고 내일의 내가 나한테 고마워할 작은 선택에 대해서도 아마 한 가지씩 실습을 하면서 익혀볼 겁니다. 뭐,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존감은 아주 작은 사소한 5%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보면 주문을 외워야 돼요. 주문을. 그 주문이 뭐다? 자, 이게 주문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실을 보고 음, 감정을 이름 음. 붙이고 감정을 이름 붙이고 오늘의 선택을 선택을 단단히. 단단히. 예, 여기 오늘 주문입니다. 사실, 팩트를 보고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오늘의 선택을 단단히 한다.
예, 여기 주문입니다. 자존감이란,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존감이. 여러분들이 아마 강사 과정에 이제 다 들어갈 겁니다. 조금 깊이. 그런데 이번에 좀 가볍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뭐다? 자존감이. 어, 즉, 저, 음성 온해가 편하게 자존감이 요거 진단 받으신 분은 뭐 알기 때문에 어, 자기가 그냥 느끼는 거 자존감이 뭐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자기 인식하고 자신을 있는 존재에 사랑하고 대한 존중하는 부분. 마음. 사랑하고 존중하는 다음. 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은요, 의외로 자세히는 몰라요. 이거 당연한 건데,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사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아니면, 조금은 황당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셀카를 잘 찍는 사람이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사실 이 자존감은 단순하게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이. 이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아주 깊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자존감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과정에 배우겠지만은 이 석학이 아주 유명한 석학이 세 분이 계세요. 로젠버그 박사님이라고 자존감 척도를 제대로 처음 만드신 분인데 지금까지도 그냥 간략하게 약식으로 수백만 명이 이 진단하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발전해가지고 스탠리 쿠퍼 스미스 박사라고 또 있습니다. 이분은 청소년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스탠리 쿠퍼 스미스 박사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핵심 이론의 주인공, 휴먼 인큐베이터의 기반입니다. 기본 이론, 너세니엘 브랜든 박사님. 이 세 분이 평생을 연구를 한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너세니엘 브랜든 박사님은 이 자존감을 내면의 근육처럼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근육, 우리가 보통 육체적 이 근육도 어때요? 근육을 안 쓰고 하면은 근육이 위축되고 수축되고 쭈그러듭니다. 그죠? 하물며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내면의 근육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근육을 잘 가꾸려면 매일 운동해야 되고 다음에 식단 조절해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면의 근육은 더 어렵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냥 자존감은 좋은 기분이 아니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 토대입니다. 기본 토대. 그래서 휴먼 인큐베이터에서는 이 브랜든 박사님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쓸모 있는 사람인가 자각하는 것. 예. 이 한 문장에도 풀이를 하면은 많은 내용이 나와요. 10분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으로 패스를 할게요. 정의는, 휴먼 인큐베이터의 정의는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쓸모 있는 사람인가 자각하는 것, 스스로 느끼는 것. 이게 자존감의 정의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느끼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 그리고 느세니얼 브랜든 박사님이 많은 책을 썼지만은 가장 핵심 이론, 휴먼 인큐베이터의 핵심 이론이 자존감의 6기둥입니다. 그 6기둥 중에서 첫 번째 기둥인 의식하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어, 그래서, 이 시간이 뭐 짧지만은 자존감의 정의 왜 중요한지 우리 일상 속의 사례 풀어보면서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 한 세 가지 정도 연습해 볼 겁니다. 아마 편하게 들으시고 중간에 그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존감은 그냥 나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다. 맞다. 반반입니다. 자존감은 그냥 나를 사랑하는 말, 반은 맞고, 반은 좀 아쉽습니다. 왜? 자존감은 좋은 기분이나 긍정적인 마인드 같은 어떤 모호한, 유추한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된 내면의 근육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운동이 바로 우리 주제가 의식하기예요. 의식하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시동 버튼이라고 왜 해놨을까? 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의식한다, 의식하기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좀 의식해라, 의식하면서 살자, 이런 말 들어요, 그죠? 그러면 의식하기 그러면 어떤 느낌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음, 신경 쓴다. 신경 쓴다. 혹시 뭐 이런 느낌 아닐까 봐요. 어, 명상을 해야 되나? 아니면 호흡부터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 아니면 그냥 그냥 내가 아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브랜든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죠? 브랜든 박사는 의식하기란 팩트에 등을 돌리지 않고 알고자 하는 적극성이다. 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을 보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힘이에요.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찍잖아, 그죠? 목적지를 찍죠. 그럼 목적지 찍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죠? 찍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내비게이션과 목적지 찍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하고, 어디로 갈지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 목적지를 아는 거.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바로 현재 위치 확인입니다. 현재 위치 확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행복해질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외치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죠? 오히려 더 헤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첫 단추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감정, 내 몸 상태, 나의 사람과의 관계, 나의 욕구, 이런 거 점검 안 하고 달리면은 결국에 탈나죠. 그죠? 탈납니다. 지치거나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의식하기는 나를 점검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존감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뭐 사고 경험으로 인해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어, 회복하기 위한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보면 돼요. 차를 운전하는 내비게이션 키기 전에 아니면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지금 이 상태에 있구나. 이 현재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요게 자존감의 한 첫 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 이제 쉽게 좀 재밌게 실습도 해볼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자존감을 자동차로 비유를 잘합니다. 또 자동차 엔진으로 비유를 잘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과정 때 우리 최민철 이사한테도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동차 엔진으로 한번 우리 의식하기의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뭐냐? 눈에 좀 더 보이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여기 전부 운전하실 거예요. 그죠? 운전하시는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차가 잘 달리려면 차가 생생 잘 달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차를 많이 타시잖아, 전부 다. 차를 잘 달리게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연료. 뭘까? 차량의 연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연료도 연료지만 차체에서 엔진, 그렇죠. 엔진. 엔진 상태, 엔진, 엔진이에요. 자,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자존감을 자동차 엔진에 비유한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딱 보여 어때요? 윤기가 잘잘 흐르죠? 엔진이 V6. 그죠? 이거는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이 아주 잘 된, 아주 건강한 자존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감정도 잘 알고, 욕구도 인정하고, 선택도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엔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먼지가 좀 낀 엔진입니다. 그죠? 요거는 뭐다? 아, 요즘 좀 지쳤다는 마음. 자존감이 살짝 낮아졌지만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보면은 연기가 뿔뿔 나요. 그죠? 연기가 나고 망가진 엔진입니다. 이거는 억눌린 감정이 막 쌓이고 있고 또 무시되던 내면의 어떤 신호가 폭발 직전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이렇게 되면은요, 몸도 아프고, 관계도 막 깨어지고, 자기 신뢰도 막 무너져요. 자, 그 다음에 엔진은 어떤 엔진? 물에 빠졌어요. 침수 엔진입니다. 침수가 됐어요, 엔진이. 이거는 우울하거나 외부 영향, 요인에 휩쓸려 가지고 내 감정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기력하지? 싶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그러면은 이게 이 네 가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지금 보면은 V6 윤이 짤짤 흐르고 먼지가 끼고 그다음 연기가 풀풀 나고 침수가 된 이런 엔진 이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상태에서 바로 나의 엔진 상태를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아, 내가 지금 먼지가 많이 낀 상태구나. 아이고, 나는 뭐 침수 상태다. 아이고, 나 좀 놓고 살았네. 능 놓고 살았네. 정신 놓고. 아, 요즘 내 감정에 막 연기가 나고 있네. 이렇게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게 자존감 회복의 또 첫걸음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요, 완벽하고 고급적인 세단 V6 이게 아닙니다. 물론 좋겠죠. 아주 건강하고 자존감이 매우 높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상태를 알고 필요하면은 쉬고 또 필요하면은 조율하고 그런 힘이 진짜 자존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의 엔진을 한번 정비해 보는 시간으로도 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단계를 한 번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상태로 보는 의식화의 단계. 자, 반짝반짝, 딱 봐도 반짝반짝, 정비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아주 건강한
매우 높은 자존감의 상태. 자, 비유하자면요. 내 감정도, 욕구도, 지금 내 상황도 전부 정확히 압니다. 철저하고 충분하게. 그리고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상태예요. 네. 힘도 좋고, 소리도 조용하고, 어디 잘 나갑니다. 그죠? 이 상태는 이제 나의 내면에 나도 부드럽게 아주 작동이 잘 되고 있는 상태다. 내 감정을 잘 알고 내 욕구를 무시하지도 않고 내 선택에 책임도 지고 또 지금 나한테 딱 필요한 방향으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엔진이다 이 말.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이 꽉 찬 분입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상태하고 연결된 자존감 기둥이 첫 번째 기둥인 자기인식, 두 번째 기둥인 자기 수용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나쁘면 나쁜 거, 있는 그대로, 온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계획을 세우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뭔가 미뤘을 때, 일을 미뤘을 때, 자존감이 조금 감정의 안정성이 살짝 무너지는구나. 아,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V6 엔진도 정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장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정과 내 상태를 의식하고 점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현재는 아주 건강하고, 하지만 안 하면은 먼지가 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나? 내한테 묻고, 내 욕구와 감정을 존중해주고 있나? 또 묻고, 오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나? 또 묻고, 이제 이게 바로 의식하기라는 자존감 엔진 시동 버튼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 할 때 시동 걸잖아요. 그럴 때 게이지 보고 다 체크하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냥 차 했다고 시동 걸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똑 달라요, 정비. 근데 제대로 하는 사람은 딱 기능하고 백밀러 다 보고 시동 겁니다. 똑같아요. 자존감이 건강하고 매우 높은 사람은 아침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체크합니다. 그래, 내 욕구, 내가 어떤 욕구고, 내 감정이 현재, 지금 현재 상태 어떤 감정인지, 어, 좀 불편한 감정이라도, 아, 왜 불편한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늘 이 스케줄대로 갈 수 있느냐, 체크하고 일을 스타트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때깔이 아주 완벽히, 어, 자기 관리가 되는 겁니다. 많지는 않겠죠. 소수입니다. 자, 두 번째. 먼지 낀 엔진입니다. 먼지 낀 엔진. 자, 이거는 회복이 가능한 자존감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한 자존감 상태. 딱 보면 뭔가 살짝 방치된 느낌이 나죠. 그죠? 요게 이제 먼지 낀 엔진 상태. 즉 말해 우리 마음 상태로 보면은 야, 요즘 내가 나를 좀 안 챙기는 것 같다. 아씨, 하루하루 버티는데 딱히 기쁘지는 않네. 요런 좀 조용한 지침 또는 무기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상태는 회복 가능한 자존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시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 나 요즘 조금 힘드네. 아, 내가 내 안을 좀 덜 들여다봤네. 아, 이대로 나를 두면 안 될 것 같네. 이렇게 스스로의 상태를 인정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 상태가. 예. 그래, 의식하기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인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선택이 뭘까? 뭘 선택을 할까? 요게 이제 브랜든 박사의 첫 번째 기둥, 자기 인식과 세 번째 기둥인 자기 책임의 연결이에요, 연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이한테 자꾸 짜증이 난다. 짜증을 낸다. 그럴 때 엄마들이 보통 자책을 합니다. 아, 내가 왜 또 화냈지? 아이씨, 나는 엄마 자격이 없나? 그렇게 자책을 해요. 그런데 요걸 의식하기를 싹 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아, 내가 너무 좀 지쳐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회복이 필요한 상태네. 아,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바로 한 가지 뭘까?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아, 10분만 혼자 쉬자. 아, 애한테는 잠깐만 타임 한 10분 타임이라고 말하자. 요게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내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조금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도 살짝 먼지가 쌓인 것 같다면은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살짝 이제 또 오늘 수업 받으면서 받고 나면 이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기가 뻘뻘 납니다. 연기가. 그죠? 감정이 폭발 직전의 자존감이. 누가 봐도 위험해 보입니다. 그죠? 위험해 보여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일상에서 감정을 막 억누르다가 결국은 폭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괜찮아, 참자. 이 정도는 내가 넘겨야지. 아, 애 앞에서는 감정 보이면 안 돼, 부정적인 거. 요렇게 의식 없이 감정을 쿡쿡 누르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연기처럼 실실 새어나다가 빵 터진다. 그게 갑자기 짜증이 폭발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버튼 하나, 눈물 버튼 하나 살짝 위로 했는데 감정이 팍 터져버립니다. 눈물이 팍. 또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도 울컥 하는 순간이 막 나요. 생겨요. 어. 이 상태의 자존감이 그다 감정을 계속 과부하 상태로 방치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내면의 신호를 자꾸 누르고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그만 좀 제발 봐도 신호를 막 강력하게 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상태에서 의식하기가 빡 개입되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달라져.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나 지금 감정이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쌓였구나. 아, 이거는 참아야 하는 게 아니고, 들어줘야 하는 거네. 아,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이름이 뭐지? 이걸 의식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브랜든 박사가 핵심 기둥, 감정 이름 붙이기 하고 자기 주장, 이 3, 4단계가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가능하죠. 아,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초조함이고, 아, 나한테는 명확한 이 설명이 필요해, 내 스스로. 또, 상대가 가족이든지, 뭐 남편이든지, 당신이 했는 그 말이 나는 지금 내한 서운했어요. 앞으로는 좀 다르게 좀 말해줘요. 말해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아니면 친구한테는, 나는 지금 벼랑 끝에 몰린 느낌이라. 잠깐 내가 숨 좀 돌리고 올게. 이렇게 감정을 표현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해야 되는 상태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한다고 물론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이 시간. 그걸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관계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하게 의식을 하면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관계를 더 돈독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엔진을 돌아보면은, 어,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다고 여러분들 느낀다면은 그 감정에 조용히 이름 붙여주고, 그리고 내가 위로죠. 한마디, 작은 한마디로 내 주장도 하고, 나를 인정도 하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침수됐어, 침수됐어. 우리가 자동차 중고 뭐 매입할 때 제일 기피해야 될 게 어떤 엔진이에요? 차량이 침수. 그 침수예요, 침수. 그죠? 이거는 뭐다? 깊은 침체의 자존감 상태. 깊은 침체. 정서적, 보기에 좀 짠하죠? 자동차 엔진이 물에 푹 잠겨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미 정서적으로 깊이 침체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즉, 자존감이 무너지고, 감정도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태 한 번쯤 겪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패턴 분석할 때 사고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 배우실 건데, 우리가 어떨 때 한번 겪느냐? 너무 오래 참은 끝에, 너무 오래 참아가지고, 그죠? 이제 완전 번아웃. 또는 외부 상황이 너무 버거워요. 외부 상황이. 또는 무기력하고 감정도 잘 안 느껴져요. 감정도. 그리고 그냥 살기만 해도 힘들다. 아, 오늘 숨 쉬는 것도 힘들다 싶을 때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직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은요. 특히 솔루션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비슷한 행태를 보입니다. 어떤 행태를 보이냐? 감정을 못 느껴요. 감정을.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초적 감정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원초적 감정은요. 의식하는 게 아니고 쿡 누르면은 원초적으로 발현되는 감정이에요. 이게 14가지가 됩니다. 14가지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늘 쉽게 나타나는 감정이 14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가지는 그냥 희노애락 4가지도 표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쁨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을 표현하는 건지 기쁨을 흉내내는 건지 슬픔을 표현해 보라고 하면 슬픔을 표현하는 건지 슬픔을 흉내내는 건지 그 4가지도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로서 다른 걸로서 그 감정을 아예 안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조금 이 심리 상담이나 이걸로도 이 치유가 충분한데 방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꼭 치료를 받습니다. 정신과로.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그냥 살기만 해도 힘들다. 이리 싶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요즘 여기 딱 이 상태 같다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실보기입니다. 사실보기, 팩트보기. 무슨 말이냐면요.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든 상태에 있구나. 내가 좀 많이 잠겨 있구나. 있었구나. 지금 이 상태로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인식이 바로 의식하기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연결되는 자존감의 기둥은 첫 번째 기둥 자기인식 안에 의식적으로 살기입니다. 살기. 내가 어떤 물 속에 잠겨 있는지 보는 거예요. 침수됐다고 해가 말랑 그냥 침수됐구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맹물에 침수가 됐으면 몰랐죠.
흙탕물에 침수됐는지, 아니면은 더 많은 불순물에 침수가 됐는지, 아니면은 회복 불가한 화학물에 침수가 됐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방향을 다시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의식은 뭐냐? 내가 어떤 물 속에 잠겨 있는지 보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필요한 거는요, 막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5%의 의식적인 실천이에요. 팩트 보는 거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에 알람 맞추고 일어나기. 알람 맞추고 일어나기. 아니면 오늘 아침에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 한 단어 써보기. 아니면 나는 오늘 지금 괜찮지 않다는 걸 그냥 내 스스로 인정하기. 요게 작은 실천 5%입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실천하면은요, 침수된 엔진에서 조금씩 물을 빼내는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감정이 잘 안 느껴진다, 이런 상태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듣는다는 자체가 이미 회복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 누가 듣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강의하는데 한 말, 한 줄이 여러분들이 침수된 물 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뭐다? 파손된 엔진입니다. 파손된, 완전히 망가진 엔진. 정체성까지 흔들린 자존감입니다. 겉으로도 뭐 봐도 파손이 심하고요. 엔진도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맞죠? 이거는 자존감의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은 정도가 아니고, 아이씨,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냥 다 멈춰버리고 싶다. 이게 자기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지점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이거는요, 우리가 진단 이할 때 우리 자존감의 사고 경험에 제일 첫 번째 사고 경험.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죽어서 이별을 했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 또,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가족이 죽어서 이별을 하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독자의 죽음입니다. 독자의 죽음. 하나, 꼭 꼴랑 하나 있는 아들, 자녀가 죽었을 때, 또는 자식이 있어도 장자, 큰 놈이 죽었을 때, 이 상태가 보면은 완전하게 자기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큰 관계 상처로,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러운 상실이나 트라우마로,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간 스스로 포기해온 끝에 마치 느끼는, 아,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상태다. 그런데 이 차가요, 정비소에 가면은 물어보잖아요. 완전히 고쳐서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하면은 보통 정비소에서는 100에 100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새 차 사있어. 아니면 처분하였어. 그냥 버리있어.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휴먼 인큐베이터 정비소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완전히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능한 5%부터 다시 붙여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식하기의 힘입니다. 힘.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파손된 상태구나. 어. 하지만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내가 가장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부활의 작은 불씨를 품는 거예요. 자존감의 부활의 작은 불씨를 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너세니얼 브랜든 박사님이 기둥은 두 번째 기둥 자기 수용하고 세 번째 기둥 책임감이 연결됩니다. 나는 망가진 게 아니라 지금 멈춰서 있는 중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마지막 몸부림이 있고, 좋게 이야기하면 고귀한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이런 마음이 드는 분 계시면은, 소장님, 내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면 저는 답은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그거 시작 중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차가 다시 움직이는 거는요, 바퀴가 아니에요. 의식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문장을 꼭 지금 이제 숙지를 하셔야 돼요. 뭐다? 지금 가능한 5%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5%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의식하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용감한 질문이자 자존감 회복의 열쇠다. 진짜 열쇠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습이 있어요. 지금 가능한 5%는 뭔가? 실습하고 회복하는 거, 솔루션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30년 동안 파이치트 했잖아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저도 솔루션이 없으면요,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미. 요거는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솔루션 과정하고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접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또 시간이 기회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아시면 되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키워드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식하기는 자기 이해의 뿌리다. 자기 이해의 뿌리다.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의식하기는 자기 이해의 뿌리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 어때요? 아이씨, 왜 이렇게 짜증나지? 아,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아, 왜 이렇게 슬프지? 이런 말 하면서도 그렇게 느끼는 감정의 이유는 모르고요. 그냥 피하거나 참거나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죠? 어.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이 감정이 생기는 뿌리가 있어요. 감정이 생기는 뿌리가. 그리고 그 뿌리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해석하고 그 감정을 해석하는 상태에서 이 욕구, 이게 막 꼬여가 있어요. 꼬여가, 뿌리가. 뿌리는 막 꼬여가 있습니다. 가지런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할 일은 우리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어, 우리 마음에 있는 퍼즐을 한 칸씩 이렇게 나누어 보는, 떼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이 도구가 세 가지입니다. 실용적인 도구. 아까 도구 세 가지 알려준다 했죠? 그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도구는 삼창 체크. 이게 뭐냐? 창, 윈도우, 창, 마음의 창입니다. 세 가지를 체크하는 게,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창이 있고, 해석한다는 창이 있고, 그죠? 내 감정과 욕구를 구분하는 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주는 이 책을, 이 책을 안 갖고 왔어요. 자, 안 챙겨왔어요. 그죠?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달해라. 꼭 봐가지고 이 검사 맡아라 하는 걸 안 챙겨왔어요. 자, 여기에서 사실이라는 창을 보면은 어때요? 사실이라는 창을 보면은, 아, 우리 아이가 이 연락책, 이걸 안 챙겨왔구나. 이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는 해석은 뭐예요? 내가 또 꼭 챙겨오라는 것을 이게 무시해서 이 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끼는 감정은 뭐다? 세 번째 창은 서운하고 애한테. 그리고 자꾸 하락했는데 안 하니까 지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 왜 올라오느냐?
가만히 보니까 내 말이 존중 좀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 존중되기를 바라는 욕구구나 하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창이 첫 번째 창이다. 예, 첫 번째 도구가 세 가지 창을 체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요, 이 내가 느끼는 감정을 비난할 게 아니고 자책할 게 아니고 아 이렇게 느꼈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첫 번째 도구가 이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도구는 뭐냐 하면 10초 미리 보기입니다. 10초 미리 보기. 이거는 내일 아침에 내가 고마워할 선택인지 체크한. 지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아침에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잘했구나. 아, 고맙다고 느끼는 선택인지 미리 체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후회 방지 버튼입니다. 후회 방지 버튼.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딱 10초 버튼 누르고 이렇게 안 물어봐요, 자기한테. 어, 민철아, 내일 아침에 네가 지금 내가 한 이 선택에 고마워할까, 민망해할까?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지. 또는 부모님이 아이한테 화내기 직전에 우리 뭐야, 현정 강사 왔네? 현경 강사. 네, 안녕하세요. 어, 늦게 왔습니다. 아이한테 화내기 직전에 또는 문자 보내기 직전에 간식 사러 가기 직전에 버튼을 눌러보란 말이에요. 요거 내일 아침에 내 아가 고마워할 선택인지 맞는 브레이크입니다. 이 10초 미리 보기. 도구입니다. 도구. 다음에 세 번째 도구는 뭐냐 하면 한 문장을 나한테 요청해라 이 말이에요. 한 문장을 선택해 나한테 요청해. 작고 명확한 실천. 자, 이건 뭐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요청이나 선택을 하나만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내 감정을 위해서 잠깐만 문 닫고 싶다. 아, 나 딱 10분만 혼자 있고 싶어. 아, 물을 한 잔 마셔야겠어. 아, 내 마음을 지금 좀 적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감정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작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자존감은 막 움직입니다. 살아납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의식하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손전등을 비추는 일이에요. 내 마음의 손전등을. 자, 손전등을 마음에 비추면 어두운 데 있고 밝은 데 있을 거예요. 그죠?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감정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손전등을 확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래야지 자기 이해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봐요. 지금 배운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당장 써먹고 싶은 활용하고 싶은 도구가 뭐가 있나? 자, 혹시, 자, 지금 배운 세 가지 중에 지금 당장 써먹고 싶은 도구 순서대로. 자, 우리 이현경 강사 어떤 도구? 저는 이번에 도구 10초 미리 보기가 저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어, 앞선 다른 강좌들을 통해서 그래도 1번과 3번은 조금씩 실천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의 내가 과연 고마워할 선택인가라는 지점은 조금 놓치고 있던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어, 2번 후회 방지 버튼. 그죠? 네. 자, 다음. 네. 정경 대표. 네, 저도 이제 10초 미리 보기인데, 최근에 뭐 아이들하고의 관계에 있었을 때도 아무래도 좀 제가 생각하거나 제가 바라는 방향이 아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순간적으로 욱해하거나 해서 막 쏟아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하고
관계나 거리가 더 멀어지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때 좀 욱하고 확 질러버리고 싶은 걸 한 10초만 참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 후회 방지 버튼이에요. 버튼. 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아주 다양하게 쓰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 알람을 딱 해놔요. 소리로 알람을 했든지 얘가 내가 빡 할 때 이걸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음악 소리 나든지 벨 소리 날 때 그게 끝날 때 10초를 딱 해놓은 그때 참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거나 또 자기가 애용하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딱 그럴 때 그걸 딱 보고 10초만 보는 무조건 10초를 보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잘 쓰시는 분은 쓰고 있어요. 이게 확 바뀝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도움이 돼요. 자, 여러분들 아마 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당장 써먹고 싶으면 써먹으셔야 돼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의식하기는 자기 이해의 깊은 뿌리가 된다. 이 말은 뭐다? 꼬이는 걸 뿌리를 가지런히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더 깊이 마음속에 박히도록 가지런히 하는 정비 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도구가. 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의식하기는 자존감의 시동을 거는 열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많죠?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질까? 왜 내 마음은 자꾸 망가지는 걸까?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약해서 그렇지. 내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자신을 탓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보면은 아까 봤지만 외부 상황에 잠식돼 가지고 우리가 침수된 이 차처럼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무기력하게 잠겨 있을 수 있어요. 타인에 의해 가지고, 상황에 의해 가지고. 어. 또는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연기 나는 엔진처럼 막 터질 듯한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의식하기다. 그죠? 배웠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내 자신이 싫어질 때, 그럴 때 이 한 문장을 내한테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 한 문장. 이게 자존감 회복에 시동을 붕붕 거는 열쇠가 된다. 그죠? 왜? 인식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어떤 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 이런 감정 상태구나, 이 상태구나를 아는 게 우선이다. 먼저겠죠. 우리가 차가 고장났다고 우리가 그냥 막 차를 그냥 바로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 마음도 똑같습니다. 망가진 게 아니고 멈춘 것뿐이면 멈춘 것.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도구가 작은 시동 버튼입니다. 그걸 활용해가 자꾸 돌아가면 좋겠다. 근데 그 시동은 지금 현재 나를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작은 선택, 5% 선택이 뭘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반문작 약속. 자, 한 문장으로 수업 받았는 걸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큰 소리로 읽어봐야 됩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사실을 사실을 보고 보고 고 감정을 이름 감정을 이름 붙이고 붙이고 오늘의 오늘의 오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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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히. 단단히 단단히 예, 사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입니다. 보고. 그냥 읽지 말고, 사실을, 내 현재 팩트를 보고,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 그죠? 불편하다, 기쁘다, 서운하다, 초조하다. 이거 많아요, 이거 이름을 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자, 어,
이 한 문장에 자존감을 키우는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쉽게. 사실을 본다. 이 말은 뭐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인식하는,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용기.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지쳤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아이한테 짜증냈다. 그게 사실이다. 이게 내 자신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돌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어. 아시겠습니까? 사실을 본다는 거. 이해돼요?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감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 내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지혜. 감정, 그냥 이름 붙이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혜. 예를 들어, 슬픔이 막 올라와. 슬픔이 막 올라와. 무력감을 막 느낍니다. 무력감을. 어떨 때는 마애가 막 괴롭히고 속상해가 지금 마음이 막 쪼그라드는 기분이에요. 막 쪼그라들어. 그래서 이 감정은 그런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나를 알리려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 현재 상태를 알리는 시그널, 신호라 이 말이에요. 좋아해야 되죠. 내 감정 내한테 호소하지. 뭐 남한테 호소하는 감정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 감정. 뭐 이러면은 신소장 니는 뭐 자존감 높고 건강한 상태니까 니는 그래 느끼지 나는 안 그렇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난 전들 뭐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완전 막 침수된 완전 엔진 망가진 것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 탓 일하지 말고 본인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선택을 단단히 한답니다. 단디 합니다. 단단히. 이거는요, 의식적인 선택으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책임이에요, 책임. 예를 들어가 오늘은 말 한마디를 해도 천천히 하겠어. 나는. 나는 지금 10분 쉬어야겠어. 나는 지금 작은 애는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나는 시작할 거야. 요렇게 작은 선택 하나, 5%. 요게 자존감의 기름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책 보면은 다 알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책을 4권 냈잖아요. 자, 이번에 뭐, 책 읽으면 알겠지. 한데, 여러분, 제가 느스닐 브랜든 박사님 책을 연구하고 했는데 같이 논문 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5% 선택고만 이 6기둥에 보면 의식하는 문장을 쓰는 난이 나옵니다. 솔루션 개념으로. 근데 그걸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책을 보면은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보고 파헤치니까 이 5%가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인적 이해를 하고 하는 거지, 책바가 알 것 같으면은, 누군들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자존감의 기름칠이 됩니다, 기름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의식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식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가끔씩은요, 침수된 차처럼 멈춰가 있고, 연기 나는 엔진처럼 막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의식하는 순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시동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다 까먹더라도 오늘 이후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상태를 좀 조용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의식적으로. 어, 그러면은 자존감이 향상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한. 자,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자, 퀴즈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웃기고 살짝 슬프고 하는 퀴즈입니다.
우리 이 뇌가 있죠, 뇌. 뇌는 보면은 드라마 작가입니다. 가끔씩. 이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데도 이 뇌는 보면서 제목부터 막 붙여요. 그죠? 그런 데 있습니다. 자, 아까 했는 거의 연장입니다. 새로운 질문이 아니에요. 자, 사례 A, 단톡방의 침묵. 자, 단톡방에 아까 했죠? 어떤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 27명이 읽었고, 근데 답이 하나도 없어. 본인이 외친다 했죠. 어이씨, 나를 무시해. 벌써 드라마 제목이 떴죠, 그죠? 어, 드라마 제목. 자,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사실은 뭘까요? 팩트, 사실은 뭘까요? 진짜 사실은. 여러분들 배웠어. 내가 말로 했는데. 뭘까? 아까 내가 7시 10분에 질문 올렸는데 30분 동안 답 없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이게 카메라에 찍히는 장면이다. 사실, 카메라에 찍히는 장면. 그런데 나를 무시했어. 쟤네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봐.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건 나의 해석이에요. 내 해석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오늘 외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외울 문장이, 찍히면은 사실, 붙여진 거는 해석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하려고 무진장 지금 노력합니다. 이거 강의 한 7번 고쳤습니다. 우리 강사들한테는 이해가 돼도 여러분 처음 뵙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딱 제가 했는 게 찍히면 사실 하면 그죠? 거기에다 붙이는 거는 해석. 그런데요. 그럼 뭐 어떤 게 사실이 많을까? 팩트가 많을까? 그거는요. 숫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따옴표가 붙으면은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래요. 예를 들어가 2시 10분에 질문 올림 팩트입니다. 그죠? 어. 그런데 답 없음. 뭐 잠시만요. 잠시만 있으라 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장면이죠. 팩트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해석을 사실처럼 믿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감정을 만들고 행동까지 막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부터 해야 된다? 사실만 보기. 사진만 찍기. 사진 찍기는 것만 먼저 보기. 아시겠죠? 찍히면 사실, 붙여지는 거는 해석이다. 이 말을 자꾸 입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뭐 현재 강의하거나 상담할 때 이런 거 선무고만 좋아요, 안 선무 좋아요? 애들한테 선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어, 그리 쉬워야 돼요. 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무조건 쉬워야 됩니다. 자, 입에 착 붙어야 됩니다. 지키면, 근데 또 끽하면은 맹맹하게 지키면 사실, 붙여진 건 해서 익하면 안 돼요. 지키면 사진기처럼 지키면은 사실, 붙여진 건 해서 요래야지 딱요 이미지화 돼가 알지. 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자꾸 하지 마라. 그죠? 네. 자, 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부모님들이 100% 공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와의 전쟁, 숙제 또는 과자. 이제, 자, 과자 먹는 아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숙제는 안 하고 사각사각 과자 먹습니다. 들려요. 그죠? 이때 내 머릿속에 자막이 막 그러죠. 뭐예요? 우리 애는 게으르다. 저놈 새끼가 지금 공부는 안 하고 놀고 있다. 이 자막이 쑥 지나갑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이제 아까 배웠잖아요. 이제 드라마 제목은 잠깐 멈춰야 돼요. 지금 안 찍은 거예요. 그죠? 카메라에 찍히는 장면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뭐다? 지금 현재 저녁 8시
지금 8시 반이다. 42분이다. 과자 먹고 있다. 그지? 과자 먹기 시작한 지 이제 8분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숙제는 미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자 먹고 8분 먹고 숙제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해석을 해요. 현재 지금 계속 얘는 과자 먹고 있고 숙제는 안 하고 이놈 새끼 게으르다. 이 내 해석이 내 해석.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여주는 내 머릿속의 자막이다. 이 말이에요. 자막.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30초.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중에 떠오르는 장면을 하나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봐요. 뭐 힘든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누군가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아이의 반응 아니면 내 감정 뭐 생각났다면은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봐요. 떠올려 보면서 따라해 봐요. 사실은 팩트는 뭐였고 내 해석은 뭐였다. 이렇게 구별을 한번 지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떠올려가.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낀 감정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관점이. 음. 해봐. 지금 눈 감고 떠올려보고 30초. 내 안에 드라마 잠깐 내려놓고요. 진짜 장면을 찍고 붙여보라는 이 말이에요. 이거 자주 해야 됩니다. 이 진짜 장면을 보는 훈련이에요, 훈련. 자, 그래서 이 자존감 회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한 번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보면은 내가 찍고 보면은 돌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못 찍고 못 보면은 절대 돌볼 수 없는 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첫 기둥이 의식하기예요, 의식하기.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고르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보지 못하면 못 바꾸고, 모르면 못 고릅니다. 자, 그래서 20초 미니 실습. 자, 앉은 자리에서 20초만 제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정확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뭐 명상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의식이 시동 버튼을 누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자세를 살짝 정돈합니다. 바른 자세를. 이제 너무 또 곧게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편안하게. 어, 자,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은 10%만 툭 좀 빼주세요. 어깨에 올라가 있다. 긴장을 하면 올라가죠. 10%만 툭 빼주고, 턱은 살짝, 입국 다물지 말고 살짝 열어가지고, 한 1mm, 1mm 정도 열어요. 입을 살짝. 그 다음에 손은 편안하게 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게요. 한번. 코로.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는 겁니다. 코로.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입으로 내셔야 되죠. 이렇게 숨만 제대로 쉬어도 뇌가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아까 10조 버튼도 요걸로 또 쓰면 돼요. 방지 버튼도, 후회 방지 버튼도. 그죠? 하나, 코로.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쉰다. 그래 하면은 됩니다. 어. 자, 지금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못 느꼈으면 다시 해요, 다시.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돼. 내 감정이, 올라오는 감정. 어, 내 몸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감각, 한 단어가 있어요. 그죠?
어깨 뻐근함, 긴장, 가슴 답답함, 설렘, 눈 피곤함, 지루함, 뭐, 딱 모르겠다 싶으면 애매함. 자, 누구 이야기할 사람, 어떤 감각, 감정이 느껴졌는지. 네, 홍기훈 선생님, 예. 긴장감이 풀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감각이에요. 편안한 감정이 죠. 긴장이 살짝 완화되면서, 예, 예. 조금 편안한 감정을 느꼈다. 예,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 지금 몸 신호는 어떻다. 피곤하다. 지쳤다. 감정은 어떤 감정을 느꼈다. 요렇게 내가 느끼면은 됩니다. 그래, 시간이 되면은 이 원초적인 감정, 14가지 감정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느끼는데, 그거는 차후에 또 어떻게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했는 게 바로 의식하기 했는 거예요. 평가 안 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 안 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봤죠? 거기다 이름 붙였잖아요. 이게 의식하기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야 할 3가지 도구, 자, 이야기합니다. 꼭 챙겨가 가야 됩니다. 뭐다? 첫 번째, 첫 번째 뭐다? 배우는 거. 3가지 창 체크하기. 아, 사실은 사진 찍는 거 사실. 다음에 내 해석. 그죠?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 어, 욕구. 여기 창 3가지 창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초 미리 보기. 맞죠? 이거 딱 감정이 올라오고 할 때, 아, 이 선택을 내가 했으면 내일 내가 나를 고마워할까? 그럼 안 해, 아니다 이러면은 대안을 내가 딴 거 대안을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3번째는 한 문장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창체크. 이거는 뭐냐 하면 머릿속에 스티커를 정리한다. 이래 보면 돼요. 보통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해석으로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그죠? 그걸 거꾸로 팩트부터 먼저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뭐다? 사실은 뭐고, 내 해석은 뭐고, 지금 느끼는 감정은 뭐고, 욕구는 뭐다. 이걸 이제 적는 거다. 예시로 단톡방에 사실은 8시 10분에 질문을 올렸는데 40분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 답이 없구나. 그지?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해석은 이거 나를 무시하네. 답이 없네. 그러니까 내 감정은 초조하네. 내 욕구는 필요는 명확성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죠? 명확 팩트가 없으니까 초조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팩트를 명확하게 보는 게 현재 필요하다. 또 아이가 사실은 뭐예요? 숙제를 안 했는 거고 과자 먹는 중이잖아. 근데 내 해석은 뭐다? 깨르구나. 그 생각하니까 감정은 답답하고. 근데 필요는 뭐예요? 필요는 확인하는 거잖아. 확인.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찍히면 사실, 붙여진 거는 해석이다. 네? 그다음에 10초 미리 보기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과연 나를 고마워할까?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로 살짝 떠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죠? 후회 버튼이지만은 미래로 살짝 내일 아침 떠났잖아요. 마법은 마법. 그래서 지금 하는 내 선택이 내일 아침에 내한테 칭찬 받을 수 있을까? 내한테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이 선택을 하면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내가 고마워할까?
그죠? 자, 일을 하다가 내가 폰을 잡았어요. 스마트폰 보려고, 뭐, 검색하려고. 그런데, 아, 내가 이걸 하면은 내일 아침, 아니, 내가 폰을 잡으려고 하다가 폰을 놓고 내가 업무에 집중했어요. 25분 동안. 자, 그러면 내가 폰을 놓고 25분 집중했는 걸 내가 내일 아침에 나는 이 25분에 대해서 나한테 고마워할까? 고마워하지, 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족끼리 대화를 한다. 감정이 섞이는 말이 막 튀어나오거나 해요. 그죠? 감정 섞인 톡이 딱 나올 때, 야, 내가 이거 내일 아침에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가 아니고 내일 아침에 내가 이렇게 딸내미한테 이렇게 하는 걸 내 행동을 내가 과연 고마워할까 하면은 스탑하겠죠. 아,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자. 아니면 사실을 확인하고 이야기하자. 다음 대안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뭐, 야식이 먹고 싶다. 막 라면이 땡겨요. 그지? 그럴 때 물 한 컵 마시고 양치질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 하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내일 아침에 퉁퉁 부은, 이거 먹으면 붓잖아. 근데 안 먹으면 처음에는 양치질 하면 또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럼 내일 아침에 내한테 고마워하겠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그거. 음. 그 A냐, B냐. 어떤 쪽을 내가 선택할 때 내일이 내가 고마워할까? 이겁니다. 그죠? 음. 자, 세 번째는 한 문장을 요청하는 거예요. 선택. 이거는 입 밖으로 꺼내는 말입니다. 회복의 말이에요. 이 마지막은 한 문장입니다. 짧고 구체적으로 정중하게 말하는 연습이에요. 내한테. 어? 어. 그래서 지금 저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또는 무엇을 해도 될까요? 자, 이건 뭐다? 아까 10시 12분에 질문을 올렸고 아직 톡에 답이 없어. 다시 남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3시 전에 우선순위 한 가지만 제가 확인 가능할까요? 라고 또 올리는 거다. 구체적으로. 지금. 아니면 아이들한테는 야, 지금 10분 집중하고 5분만 쉬기로 하자. 5분 뒤에 쉬기로 하자. 자, 집중한다. 타이머 킬게. 이제, 요렇게 말로 하는 게 말로. 배우자한테, 연애할 때 애인한테 나는 지금 시간 약속이 난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다음에 늦을 때는 10분 전에 꼭 좀 알려줘. 이거는 벌써 뭐예요? 내 감정을 정리하고 뱉는 말이잖아. 보통 이거 이전에는 뭐예요? 왜 늦었나? 지금 뭐 나를 뭐로 막 무시하나? 막 이래야 할 거를 안 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제 묶어야 돼요. 한 가지 한 가지씩 해도 되지만 세 가지 도구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묶어가지고 연결을 해야 돼요. 처음에 창 체크하고 10초 미리 보고 그다음에 한 문장 요청하는 거. 자, 창 체크하는 거는 뭐예요? 머리로 정리를 하고 10초 미리 보는 거는 가슴에서 진정시키고 한 문장 요청하는 거는 입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머리로 정리하고 가슴에서 진정시키고 입에서 행동하는 거. 언제 쓰면 좋으냐? 내가 톡 보내기 전에 좋을 때 말고 감정이 막 나을 때, 내가 기분 안 좋은데 톡 보내기 전에 30초. 요때 요 세 가지 창 쓰거나 아니면 회의 들어가기 직전에 요 창을 쓰든지 아니면 오전 10시, 오후 2시, 밤 9시 알람. 자, 뭐, 한 가지만 써도 됩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다 좋다고 해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요. 제가 해보니까 자기 신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요. 해보니까 그래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봐요. 그러면 내 신뢰 통장에 저금 차곡차곡 쌓인다, 이 말. 자, 다음에 부모 이제 시나리오로 맛보기 한번 해봅니다. 아까 했는 그거예요. 방금 아이가 과자 사례. 이제 도구를 한번 얹어본다, 사용해본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면요. 할 것 같은데 할락하면 모르겠네. 지금 계속 지금 반복하죠, 제가. 한 대여섯 번 하면은 이제 마치고 나면은 써봅니다. 한 게 분명히 나와요. 근데 실컷 이야기하고 이거 안 하면요. 저는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아, 내가 설락하면 모르겠네. 하면서 또 뭐 하느냐. 자책을 해버려요. 아씨, 내가 머리가 나쁘나.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도구를 진짜 우리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장면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이제, 어, 아까 이야기했는 거예요. 아이가 과자, 50분 과자 먹는 중 숙제 미완. 자, 애들 숙제는 제쳐두고 과자부터 손이 간다. 이럴 때 우리 이 상황에서 네 가지 도구를 하나씩 얹어 봅니다. 자, 보면은, 자, 첫 번째 사실만 보기. 그죠? 카메라로 찍힌 장면만 이야기합니다. 현재 시각 8시 58분 과자 먹는 중 애가 숙제는 안 하고 있음. 찍히는 장면만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 필요. 자, 이제, 어, 우리가 과자 먹는 중 숙제 미안. 요거는 뭐냐? 자, 사실은 8시 50분에, 그 말이 8시 50분에 지금 현재 과자 먹고 있고 숙제는 안 하고 있다. 요게 요까지 팩트죠. 게으르다, 말 안 듣는다, 이건 해석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 필요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내 감정하고 필요한 거를 분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분리. 자, 부모하고 애들하고 감정하고 필요가 다릅니다. 부모는 어때요? 감정은 걱정이에요. 맞죠? 안 하고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 감정이. 걱정하는 느낌. 근데 필요는 뭐예요? 계획이고 합의하는 거예요, 애하고. 시간 몇 분간 하고 몇 분 뒤에 나와서 타이머 아까 했는데 그거예요.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계획이고 합의다. 근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정은 즐거워요. 과자를 먹으니까. 그 필요한 거는 뭐다? 자율성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걸 말로 뱉어야 되겠죠. 지금 내 감정은 답답함이고, 아, 현재 필요한 거는 계획 세우기다. 이렇게 아이한테 말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다? 아, 네가 지금 이제 과자 먹으니 맛이 있으니까 멈추기가 싫구나. 이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조금은 네가 정하고 조금은 이 먹고 하는 이 과자 먹고 공부하는 시간을 네가 정하고 싶지. 요게 이제 자율성 필요. 이거는 내 감정과 아이의 필요를 믹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도 만족한다 이 말. 자, 여기서 이제 10초 미리 보기. 이제 나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오늘 밤에 내가 소리치지 않고 합의받는 나한테 내일 고마워할까? 그 고마워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요청 한 문장 꺼내기예요. 이제, 이제 내 말로 이제 요청한단 말이에요. 저학년 같으면은 지금 10분만 숙제하고 끝나면은 과자 한 봉지 마저 먹자. 자, 타이머 킨다. 10분. 만약 고학년 중학생 한다 하면 야 25분 집중이고 5분 쉬고 과자는 집중 끝나고 먹자잉 타이머 온. 뭐 이렇게 아니면 애한테 선택을 주는 방법은 자 과자 3개 남기고 책상으로 이동하자잉 나중에 먹자 이 말이지. 아니면 물 한 컵 마시고 10분만 또 집중하자잉. 이 두 개 중에 뭐가 쉽노? 어딘가 할래? 이제 선택하는 거야. 야, 과자 3개 남기고 책상으로 이동할래? 물 한 컵 마시고 10분만 시작할래? 어딘가 할래? 이제 선택이 선택.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안 해야 될 게. 과자 멈춤, 과자 먹는다, 먹지만, 안 먹으면 안 된다, 숙제 시작하면
숙제 다 끝나면 먹자. 이런 말은 경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 타이머 켤게. 어. 그런데 아이가 버텨요. 애가 버팁니다. 계속. 근데 정상이에요, 정상. 아이가 버티는 맛이, 여러분도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막 하는데, 마누라가 남편이, 설거지, 뭐 해주세요. 드라마 신나게 재밌게 막 보고 있는데, 뭐, 하면은, 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버틴다, 버티. 그럴 때는 공감, 경계, 선택, 또 3단계가 또 있습니다. 공감은 뭐다? A가 가자 먹어. 멈추기 싫지. 맛있어 있겠네. 멈추기 싫지. 이거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가 있다면, 경계면. 숙제는 오늘 해야 된대. 숙제는 오늘 자기 전에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할래? 5분 뒤에 시작할래? 어떻게 할래? 요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작은 합의입니다. 작은 합의.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우리 애한테도 내 자신도 존중하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게 만든다는 자기 신뢰를 믿게 만든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어, 시, 어, 쉬워요. 그죠? 자, 마무리입니다. 작게 자주 선명하게. 자, 사실을 보고 감정을 이름 붙이고 오늘의 선택을 단단히 하자. 이해가, 자, 지키는 거는 사실, 붙이는 거는 해석. 그죠? 어. 그리고, 야,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면은 내일에 내가,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 내가 고마워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짧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감정을 이름 붙이고 오늘의 선택을 단단히. 요거, 자, 여러분들 큰 소리로. 자, 시작! 사실을 사실을 보고 보고 감정을 이름 감정을 이름 붙이고 붙이고 감정을 오늘의 이름 선택을 붙이고 단단히 오늘의 한다. 오늘 선택을 선택을 단단히. 단단히. 자, 요렇게, 마칩니다. 야